정투상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각법과 제3각법의 차이점, 그 중에서 제1상한 면에 물체를 둘 것인가, 제3상한 면에 물체를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1각법과 3각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하면은, 제1각법이라는 것은 물체를 제1각면, 제1상한면이라고 하기도 한다겠습니다. 이쪽 제1각면에 물체를 제1각면에 두고 투상면에 투영된 형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이게 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하면 쪽에 투영돼서 그리는 투영된 모습을 그리는 것을 제1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눈과 투상면 사이에 물체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 물체, 투상면 이렇게 됩니다. 눈물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체의 형상은 뒤쪽의 투상면에 투영되며 배면도는 우측면도 왼쪽에 위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보이는 선들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쪽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색깔을 바꿔서 한번 어떻게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이 선은 이렇게 그렸고, 이 선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선은 여기서까지, 이 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찬가지 이 선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과 이 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선들을 실선으로 그리는 것을 투상법이라 그러는데, 눈, 물체, 투상면 이렇게 그리는 것을 제1각법이라고 그럽니다. 맨 가운데 정면도를 그리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은 우측면도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을 우측면도라 그러는데,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왼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각법입니다. 평면도는 위에서 보는 그림을 평면도라 그러는데, 평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평면도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그런 위치가 제1각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각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그려지는 것이 좌측면도, 좌측에 그려진 것이 우측면도, 그 다음에 아래쪽이 평면도, 위쪽이 저면도. 저면도라는 것은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배면도는 그 다음에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 여기에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에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좌측면도도 높이가 같아야 되고, 이 폭은 정면도하고 저면도나 평면도의 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너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너비는 이렇게 가서 이 너비와 같아야겠죠. 이 너비가 같아야 되고, 또 이쪽 너비도, 이 너비도 이렇게 가서 이쪽 너비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길이가 같도록, 그렇게 너비나 길이가 같도록 그려주는 것이 정투상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각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일각법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투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어도 크게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제 삼각법은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추상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제 삼각면이면 이게 일각, 이각, 삼각 그랬죠? 여기를 일각, 이쪽을 삼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삼각면에 물체가 오는 거, 이렇게 물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이렇게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투상면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투, 물 이렇게 얘기했죠. 눈, 투, 물 이게 제 삼각법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여기 있고 투상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너편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있어서 이 물체에 보이는 선들을 우리가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선을 투상면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 앞의 선과 겹치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디입니까? 이 선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 이 선은 여기, 이 선은 여기, 또 이 선은 여기, 이 선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선은 이렇게 긴데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 정도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는 아니네. 여기서 보면은 한 60도 정도 되겠네요.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는 좀 짧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선도 좀 짧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선들을 물체와 사람의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을 두고 보여지는 선들을 그대로 따라 그려주는 방법이 제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게 되고 사람의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게 되고 물체의 형상은 앞쪽의 투상면에 투영되고 배면도는 측면도 좌측면도 왼쪽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각법에서는 우측면도가 왼쪽에 와 있었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각법에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는 왼쪽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각법에서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삼각법에서는 여기가 물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눈에서 면이 먼저 투상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물체가 있으니까 이게 정면도고 저쪽에서 보는 게 우측면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펴지게 되겠죠. 또 위에서 보는 게 평면도인데 위에서 보는 걸 펴게 되면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가 있고 우측면도, 이쪽에서 보는 우측면도는 펴져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평면도는 펴져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상과 조금 더 흡사해서 비슷해서 삼각법이 훨씬 더 우리하고는 더 가까운 그런 가깝게 인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S에서는 삼각법을 사용합니다. 삼각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우측면도, 또 왼쪽에 좌측면도, 위쪽에 평면도, 아래쪽에 저면도,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배면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면도의 너비와
정면도의 너비와 평면도의 너비가 길이가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의 높이와 우측면도나 좌측면도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법에서는 주로 정면도를 그려주고 그 다음 우측면도를 정면도의 오른쪽에 그려주고 평면도를 정면도의 위쪽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그려줘도 거의 모든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삼각법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세 가지의 도면을 그려주면 되게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이렇게 세 개만 그리기를 복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면도를 따로 그리거나 변면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세 가지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떨 때는 정면도와 우측면도만 그려서 표현하고 평면도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에 모두 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삼각법에서는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와 있죠. 그런데 우측면도가 일각법에서는 좌측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가 위에 와 있는데 일각법에서는 평면도가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도는 이렇게 항상 같은 위치에 그려주게 됩니다. 이거 배면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세 개의 도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제 삼각법에서는 어떻게 위치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정면도, 이쪽이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우측면도, 정면도 위에가 위쪽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1각법과 제3각법을 이렇게 글씨로 써줘도 되긴 합니다. 여기 도면에 척도로 쓰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투상법 혹은 투상 이렇게 쓰는데요. 투상 쓰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제3각법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삼각법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되게 도면에 도형으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것이 일각법이고 어느 것이 삼각법인가 하는 것을 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이런 도형을 여기를 정면도로 봤을 때 여기를 정면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면도가 되겠죠. 이것도 이게 정면도가 될 텐데 제1각법은 우측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큰 원만 나오고 작은 원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좌측에서 바라보네요. 좌측면도를 그리는 게 정면도의 오른쪽에 그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도니까 좌측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이 원과 작은 원과 큰 원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어디다 그렸냐면은 오른쪽에다 그렸으니까 좌측면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일각법이고, 자, 삼각법은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는 그림을 정면도로 봤을 때 이게 정면도가 되겠는데 이게 정면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작은 원과 큰 원이 나오는 거, 이거는 무슨 면도입니까? 이쪽에서 바라봤으니까 좌측면도죠. 좌측면도가 정면도의 좌측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삼각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각법을 표시하는 그림과 제3각법을 표시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각법에서 평면도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서 보는 그림이나
여기서 보는 그림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평면도는 혹은 저면도는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도형은 정면도만 그린다든지 혹은 정면도와 우측면도만 그린다든지 해서 생략하여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 삼각법의 표시 방법, 어느 게 삼각법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의 기호. 한 도면에서 제 일각법과 삼각법을 혼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도면은 어떤 부품은 삼각법으로 그리고 어떤 부품은 일각법으로 그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더라도 그 옆에 바로 옆에 문자로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면을 제 삼각법으로 그린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삼각법으로 그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무슨 일각법을 보겠습니다. 일각법으로 그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는 것이었어요? 눈, 물, 투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 삼각법은 눈, 투, 물로 그립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한번 정리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의 도면 배열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배면도의 위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좌측면, 여기서 이 우측면의 위치는 좌측면이 되고 좌측면은 우측면이 되고 평면도는 저면도가 되고 저면도는 평면도가 되고 이와 같이 일각법과 삼각법의 배열의 위치의 차이점은 그 배면도는 고정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반대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각법입니다. 이 일각법에서는 그 배열이 그 배면도가 맨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삼각법도 마찬가지로 배면도가 맨 우측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우측면도가 저측면도, 저측면도가 우측면도, 평면도가 저면도, 저면도가 평면도,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배열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각법과 삼각법은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배면도와 정면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있거나 어디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제 문제지를 프린터해서 거기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고, 만약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은 종이에 눈금을 그려서 아래 한글을 보면서 그것과 흡사하게 눈금을 그려서 과제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과제를 해놨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꼭 과제를 다 해서 준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